매우 외딴 가난한 마을, 전화도 없고 차도 없고 겨우 소달구지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밖에 없는 곳에 김씨 할아버지가 홀로 단출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늙은 농부였습니다. 그의 집은 낡았고 지붕은 여러 번 고쳐졌지만 여전히 폭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그의 따뜻한 보금자리였고 힘든 삶에도 그는 농사일과 소박한 일상 속에서 즐겁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와 오랜 세월 노동으로 굳은 손을 가졌지만 눈빛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활력이 넘쳤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낡은 옷을 걸치고 밭에 나가 나무에 물을 주고 논을 돌보고 늙은 소배를 끌고 밭을 갈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소 이름은 배였는데 크지만 매우 순했습니다. 배는 평범한 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김씨 할아버지만이 이해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배는 김씨 할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을 알아듣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힘든 일을 할 때 그의 명령까지 이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김씨 할아버지와 늙은 소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주인과 동물이 아닌 진정한 우정의 연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 김씨 할아버지가 지쳐서 밭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배는 스스로 멈춰서 주인이 쉬기를 기다렸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는 늙은 소가 기꺼이 그의 곁에 서서 숲으로, 논으로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소는 김씨 할아버지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노인의 삶은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그는 항상 만족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특히 배가 곁에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에서 유명한 부자 박씨 가문의 집이 있었습니다. 박씨는 마을 전체의 땅, 집,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는 높은 벽이 있었고 큰 붉은 나무 대문은 항상 하인 한 명이 지키고 있어 매우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가 부유할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성격 때문에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박씨 가문은 외동아들 민을 매우 아꼈습니다. 민은 마을에서 매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3살밖에 안 됐지만 매우 똑똑하고 영리했습니다. 그 영리함의 근원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민은 밝은 눈과 웃음이 많은 입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로는 어른들을 놀라게 하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재능이 있었지만 가족의 과도한 보호 때문에 민은 항상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 했고 때로는 박씨 가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몰랐고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뛰어다니고 장난을 쳐서 어른들이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그의 무모한 행동을 비판하거나 막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박씨는 언젠가 민이 가문의 훌륭한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늘 바랐습니다. 강하고 똑똑하며 그가 쌓아온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민이 성장하는 방법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비가 계속 내렸고 마을 전체가 습하고 추운 공간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배를 끌고 외양간에서 나와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심은 논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배는 그의 옆을 걸었고 진흙층을 헤쳐나가며 낡은 쟁기를 끌었습니다. 주변 풍경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새가 지저귀고 빗물이 땅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편 박씨 집에선 민이 여전히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씨 가문은 오늘 아침 민의 외할머니를 뵈러 멀리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미리 계획을 세웠지만 어린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고 활동적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뜻밖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김씨 할아버지의 세계와 박씨 가문의 세계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날 아침, 하늘이 밝아지기도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비가 거세게 내렸고 강한 바람이 마을의 좁은 길을 따라 불면서 나뭇가지가 부러져 흩어졌습니다. 마치 작은 마을 전체가 거친 폭풍우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비와 바람은 분위기를 답답하게 만들었고 모든 것이 불안감과 고요함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는 거세게 내렸고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배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늙은 소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지만 김씨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밭으로 나갔습니다. 폭우를 예상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을 반대편에선 박씨 가문도 오늘 아침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흙길이 많고 강 근처에 사는 민의 외할머니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박 씨는 원래 날씨에 민감했지만 성격이 급하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밤새 내린 폭우에도 불구하고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3살배기 민은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내리는 비는 마치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들렸고 그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내일은 날씨가 좋아질 거야. 박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민이 폭우 속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아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뒤에서 아들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은 일찍 깨어나 방에서 놀이하는 대신 집 밖으로 나가 빗속에서 색깔 있는 나비를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집 뒤편 진흙탕이 큰 비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민아, 당장 돌아와! 박 씨가 소리쳤지만 빗속에서 뛰어노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묻혔습니다. 민은 점점 더 멀리 달아났고 다가올 위험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가 그를 더욱 흥분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더 빨리 달려! 그는 소리치며 작은 발로 부드러운 진흙을 밟아 물을 튀겼습니다. 박 씨와 하 씨가 사태를 알아챘을 때는 이미 민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빗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아이의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민은 물웅덩이가 있는 웅푹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그는 미끄러져 넘어졌고 진흙이 그의 작은 몸을 덮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진흙 속에 파묻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민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박 씨 가문은 아무도 그의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사태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진흙 속에 파묻힌 아이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진흙탕에 들어가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진흙이 너무 질퍽거렸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 가문이 미친 듯이 아이를 찾는 동안 김 씨 할아버지와 배는 마을 외곽 초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왔지만 김 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일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소배 또한 평범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감각이 매우 예민했고 때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따라 배는 더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배는 제자리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소를 보고 자신의 마음속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야, 가자. 그가 명령했지만 배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가능한 한 빨리 가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김 씨 할아버지는 배를 데리고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늙은 소는 비록 지쳤지만 묵묵히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자신이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폭풍우가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강하게 불고
비는 억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박씨 가문은 여전히 민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씨는 현관 앞에 서서 붉어진 눈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아, 민아, 어디 있니? 어디에 있니?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라만 볼 뿐 아무도 진흙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민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폭풍우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으르렁거리는 가운데 마을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때 늙은 농부와 늙은 소가 아무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배는 진흙길 한가운데 멈춰 섰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바람과 빗소리 속에서 무언가를 듣는 듯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눈을 깜빡였고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늙은 소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고 조용한 목소리로 배야,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배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췄고 똑바로 섰습니다. 빗속에서 소의 눈은 빛나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빛이 아니라 김씨 할아버지가 걱정하는 위험을 느낀 듯한 단호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마음속 감정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연과 땅과 함께 살아온 농부로서 그는 자연의 작은 신호를 읽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고의 감정이 그를 엄습했고 익숙한 농사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고삐를 당겨서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서두르는 결정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충동, 무언가가 그에게 특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배는 그를 따라 질퍽한 진흙길을 걸어갔습니다. 늙은 소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지만 인내는 놀라웠습니다. 비가 여전히 거세게 내렸지만 소는 불평하거나 멈추지 않고 묵묵히 노인을 따랐습니다. 배를 바라보며 김씨 할아버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소가 그가 느끼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와 배는 마을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진흙탕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 씨와 가족들이 찾고 있던 3살배기 민이 두꺼운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민의 작은 몸은 거의 완전히 덮여 있었고 눈만 밝게 빛났지만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의 비명은 이제 빗소리에 묻힌 약한 소리에 불과했고 빗속에서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걱정하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진흙과 물 때문에 아이를 찾고 구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진흙이 점점 깊어지면 민을 구출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배도 멈춰서서 그의 옆에서 진흙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김씨 할아버지는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진흙과 물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소배는 기다리다가 갑자기 머리를 숙여 튼튼한 코로 진흙을 살짝 눌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소의 행동에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소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는 진흙 속에서 아이의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배야, 멈춰,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소가 민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배는 즉시 멈춰섰지만 소의 눈은 여전히 진흙탕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진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감각은 소에게 인도받는 듯 마치 소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소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김씨 할아버지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진흙을 파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진흙을 파기 시작하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김씨 할아버지와 소배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는 듯 김씨 할아버지는 손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흙을 파내자 곧 진흙 속에서 민이 나타났습니다. 민의 몸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울어서 눈은 붉어졌지만 여전히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아, 민아. 김씨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진흙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봤습니다. 그는 울 힘조차 없었지만 구출된 것을 알고 눈이 빛났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민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몸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팬은 옆에 서서 조용히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큰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소 사이의 연결, 할아버지와 민 사이의 연결이 폭풍 속에서 이상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민은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마침내 구출되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배를 끌고 민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가문은 멍한 눈으로 김씨 할아버지와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늙은 농부와 늙은 소가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씨 가문은 서둘러 달려갔고 하씨는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씨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씨는 지친 얼굴로 울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무 말 없이 김씨 할아버지와 늙은 소배 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 속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소, 놀라운 일을 하는 가난한 노인, 그리고 기적적인 결과.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삶이 항상 쉽지 않지만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이 구출된 후 김씨 할아버지는 배를 데리고 아이와 함께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매우 약했지만 구출된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아이를 부축하며 작은 목소리로 다독였습니다. 민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했어. 여전히 멍하고 혼란스러워하던 민은 김씨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곧 김씨 할아버지의 품에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씨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민을 낡은 나무 침대에 눕혔고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이의 곁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민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박씨 가문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구출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 서둘러 김씨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모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씨는 부유하고 권력이 있었지만 김씨 할아버지와 소의 행동을 보고 감동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달려갔고 걱정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이 살아있는 것을 본 그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아이를 품에 안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씨 아내 하씨도 서둘러 달려와 민의 머리를 쓰다듬고 김씨 할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 아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박씨는 김씨 할아버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냉담함이 사라지고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을 구하셨어요. 저는 당신 같은 분이, 가난한 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눈은 잠잠했습니다. 그는 감사함을 받을 필요도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번 구출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소배가 주는 계시를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가문의 감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당신의 아이가 괜찮으면 된 거예요. 김씨 할아버지는 박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박씨의 눈빛과 가족들의 진심은 김씨 할아버지를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수년 동안 추구해온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씨 가문이 그에게 준 보상은 자신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박씨 가문은 김씨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후 박씨가 말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우리는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돈이나 물건을 받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할아버지를 돕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할아버지께서 힘든 농사일을 하실 필요가 없도록 우리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땅을 드리겠습니다. 하씨도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께 충분히 감사드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도록 건강한 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 김씨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박씨의 진심이 담긴 말에도 불구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씨, 땅이나 건강한 소는 필요 없어요.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배가 있어요. 이 늙은 소는 수년 동안 제 친구였고 저는 이런 평화로운 삶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는 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함,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물질보다 오래 지속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배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가문의 진심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바꿀 수 없었고 김씨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 이후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물질 외에도 관심, 사랑, 깊은 감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마침내 박씨 가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땅을 받기로 한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박씨 가문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편안하게 살고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작은 땅을 받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농사일을 했습니다. 민을 구출한 이후 김씨 할아버지와 박씨 가문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씨는 김씨 할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부유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사랑과 감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때로는 선함과 자비심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씨 가문도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김씨 할아버지와 소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골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폐, 그리고 박씨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들은 삶, 사람, 그리고 선함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박씨 가문이 김씨 할아버지에게 땅을 준 지 한 달 후 김씨 할아버지와 소배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무를 돌보고 논에서 소를 방목하고 예전처럼 규칙적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평화와 자유로움은 그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이제 땅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김씨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배를 이끌고 밭에 나갔을 때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선물로 받은 땅 근처 논에 이상한 발자국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발자국은 농부나 가축의 발자국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의 발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고 조심스럽게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배는 한자리에 멈춰서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듯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소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고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3-4명의 낯선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이 아니라 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낯선 사람들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무엇인가 해야 했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김씨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상황을 잘 몰랐지만 그는 이것이 김씨 할아버지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박 씨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막아야 해. 저 사람들이 김씨 할아버지 땅을 차지하도록 내버려두면 할아버지께서 소중한 땅을 잃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나쁜 선례를 남길 거야. 김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 박씨 가문의 선함과 도움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 박씨와 김씨 할아버지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함께 갔습니다. 박씨와 김씨 할아버지가 다가오는 것을 본 그들은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씨, 김씨, 우리는 그저 일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누구의 땅을 차지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땅을 개간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씨는 그의 눈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개간하고 있는 건가? 이곳은 김씨 할아버지의 땅이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당장 여기서 떠나는 게 좋을 거야.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큰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고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동료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박씨,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니었다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냈을지 모르겠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안도하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김씨 할아버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거예요. 박씨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김씨 할아버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물로 받은 땅이 빼앗으려는 사람들의 표적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한 노인이지만 선의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검소한 삶을 살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중한 것은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씨 할아버지와 벤은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씨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김씨 할아버지의 땅 주변에 사람들을 배치하여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삶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펫뿐만 아니라 박씨 가문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단결과 선의로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박씨 가문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두 가문은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 박씨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박씨 집으로 초대받아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는 회복되었고 김씨 할아버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항상 김씨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삶과 소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존경심이 들어요. 민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삶은 항상 쉽지 않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느냐야. 매일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란다, 미나. 그 사건 이후로 김씨 할아버지는 박씨 가문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씨 할아버지가 부지런하고 검소할 뿐만 아니라 용감하고 굳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 나눔,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그에게 소배가 있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공동체가 있는 것, 그것이 그가 삶에서 필요로 하는 전부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졌지만 민을 구출한 사건 후에도 박씨 가문에 다른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씨 할아버지가 배를 돌보고 있을 때 박씨의 아내 하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이 박씨 가문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박 씨가 아파요. 사람들이 말하길 그가 심각한 병에 걸렸고 살아남을지 모른다고 해요. 하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박 씨가 아픈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박 씨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 집에 도착했을 때 김씨 할아버지는 박 씨 가문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는 문 밖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하 씨는 단순한 옷차림으로 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땀으로 젖은 이마와 창백한 안색을 보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박 씨가 쇠약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걱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굳건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질병과 같은 것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예전에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통해 일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박 씨가 오랫동안 피로감을 느끼고 이상한 복통을 앓고 있었을 때 그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하 씨를 격려했습니다. 하 씨, 방법을 찾아볼게요. 박 씨를 도시로 데려가 의사나 실력 있는 한의사를 찾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 씨는 절망적인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소용없어요. 김씨 할아버지, 의사는 모두 만나봤지만 모두 몇 번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고만 했어요. 저희는 이제 그를 구할 수 없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던 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중요한 것, 즉 폐를 떠올렸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항상 폐가 평범한 소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의 영혼이었으며 이전의 진흙탕 사건에서 민을 구했던 존재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항상 배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씨 할아버지가 박 씨의 병상 옆에 서서 하 씨의 눈에서 절망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배가 박 씨를 구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그가 항상 배를 믿었던 또 다른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배를 불렀습니다. 늙은 소는 외양간에서 나왔고 그의 눈은 마치 김씨 할아버지의 부름에 있는 긴박함을 이해하는 듯 평온하면서도 깊었습니다. 배야, 나의 충실한 친구야, 박 씨를 도와줄 수 있겠니? 김씨 할아버지는 배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늙은 소는 꼼짝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배는 몸을 숙여 김씨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마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는 듯했습니다. 배는 단순한 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씨 할아버지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힘을 가진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소의 머리를 쓰다듬고 예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배의 고삐를 잡고 박 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박 씨 집 주변을 걸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나마 배가 자신의 신비한 기운을 박 씨에게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 할아버지가 박 씨의 병상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씨가 점차 깨어났고 여전히 매우 약했지만 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김씨 할아버지를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박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박 씨를 일으켜 앉히고 희망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박 씨. 단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소배가 당신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줬다고 믿어요. 옆에 서 있던 하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절망감은 사라지고 기쁨과 끝없는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김씨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에게도 감사합니다. 하 씨는 김씨 할아버지를 끌어안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박씨 가문은 박씨의 병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씨의 기적적인 회복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소배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와 박씨 가문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박씨의 아들을 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박씨의 오랜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박씨 가문은 김씨 할아버지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과 선의가 돈이나 권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김씨 할아버지와 박씨 가문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더 이상 힘들고 외로운 날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김씨 할아버지는 배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인 박씨 가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박씨 가문은 김씨 할아버지와 배에게 감사하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서 박씨는 술잔을 들고 일어서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삶의 놀라운 일, 기적과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당신은 제 아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배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옆에 서 있는 늙은 소배를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소중했지만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선의와 나눔만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씨 할아버지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밭을 갈고 작물을 돌보고 배를 보살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박씨 가문은 그의 곁에서 그를 지원했고 그의 밭은 풍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은 특별해졌고 사랑, 우정, 그리고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돈이나 권력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얻었고 그것은 그의 삶에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 김씨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항상 웃으면서 밝게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 김씨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민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모든 일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어. 삶은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이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찾아온단다.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눔, 사랑, 그리고 기적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와 소배, 그리고 박씨 가문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영원한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시골의 아름다운 이야기,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